안녕하세요. 세숙TV 야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문의 주신 사례 중에 신규로 사업자를 낼 건데 과연 간이가 유리하냐 일반이 유리하냐 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점도 알려달라고 또 메일이 오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해 개정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개인 사업자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가세자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간이가세자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 국가적 차원에서 그 세부담을 좀 경감 완화시키고 그래서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건데요. 그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부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부가세는 일반가세자의 10%보다 조금 더 이제 경감되는 부분이라 대략적으로 한 뭐 10분의 1에서 한 10분의 3까지 내가 이제 뭐 매출액이 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일반가세자가 뭐 100만 원 정도의 부가세라고 하면 간이가세자는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그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간이가세자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조건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 일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간이가세 배제 업종은 뭐 예를 들어 뭐 도매업 그리고 뭐 광업, 제조업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그 전문직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간이가세 자체를 내지를 못해요. 그런 배제 업종들이 있고요. 배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지역으로 뭐 강남권이라던가 취지적인 부분을 접근했을 때도 간이가세를 이제 내기에는 조금 부의 상징이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간이가세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을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뭐 면적 기준도 있어요. 뭐 예를 대형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것도 당연히 간이가세 배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간이가세자에 대한 뜻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규모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매출인데요. 업종이나 지역 그리고 규모에 해당하지 않다 하시면 이제 그때는 연 매출액 기준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예전까지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가세자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쉽지 않다 보니까 간이가세의 매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 매출 기준 8천만 원 결국 그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간이가세자에 계속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모든 업종에 대해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준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뭐 과세 유흥 장소라던가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액 기준이 4,8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이가세자를 내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런 매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이제 부가세가 감면되기도 하지만 부가세 납부 의무가 이제 면제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예전까지는 연 매출 이제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상향 조정이 돼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걸로 상향 조정됐으니까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오히려 제가 반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배제 그런 지역 이런 거 다 지금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는 굉장히 근로소득 이외에도 부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예 전업으로 해서 이제 뭐 인테리어도 엄청 화려하게 하시면서 시작하는 업종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진다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뭐 실제로 매출이 얼마 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집에서 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추세인데 그때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다면 뭐 따로 임대료 들어갈 것도 없고 뭐 비품도 크게 살 일도 없고 인테리어 할 일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무조건 간이가세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뭐 카페라던가 아니면 삐까뻔쩍한 어떤 사무실을 차린다거나 이래서 인테리어가 뭐 억 단위로 소요가 된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간이가세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간이가세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환급이 어렵다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한 1억 정도를 썼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뭐 생계한서 받을 수 있잖아요. 받으면 그 안에 부가세가 보통 막 1,000만 원 단위가 될 거예요.
그럼 부가세에 대해서 내가 간이가세자였다면 환급을 못 받는데 일반 가세자라면 당연히 그 부분은 환급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자금 몰입이 원활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 때문에 환급을 또 빨리 신청할 수 있는 그 조기 환급 제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간이가세자라면 못 누려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겠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 사업인가요? 업종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 하시면 무조건 간이가세 추천. 하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간이가세 비추천. 일반 가세로 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가세자, 일반 가세자, 제가 부가세의 차이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실 때 나는 간이가세자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5월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이가세자, 예를 들어 연매출 4천만 원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매출이 4천만 원밖에 안 나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난 부가세 낼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세금 낼 거 없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인별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 매출이 한 4천만 원 나서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됐고 간이가세자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수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때 그 내가 벌어들인 수입과 내가 쓴 지출에 대해서 적격하게 증빙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측정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는 일반 가세자와 동일하게 있다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신고 의무는 1월달, 5월달, 그리고 일반 가세자는 1월, 5월, 7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월달 종수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내가 왜 간이가세자인데 세금을 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사업자가 있다면 내가 간이든 일반이든 다 해야 된다. 나중에 간이가세자 부가세 낼 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신고 안 하다가 폭탄 맞으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간이가세자 하다가도 갑자기 일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내가 간이가세자 아까 연 매출 기준 8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 간이가세자로 신규 사업자를 냈는데 하다 보니까 연 매출이 1억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간이가세자 기준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 가세자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불안해 하시곤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이가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그 다음 년도 1월달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신고 기간 동안에 1억이 매출이 났죠. 그러면 그때는 일단 간이가세자로 신고를 하되 이제 추후에 우리가 신고한 이후에 5, 6월달쯤 되면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과세 유형이 전환됐다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일반 가세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통지서가 오면은 7월 1일부터는 일반 가세자로 자동 전환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이가세, 일반 가세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선택할 수 있다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처음에 간이가세자 냈다 하더라도 내가 연매출 기준이 간이가세자 이상 수준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연도 하반기부터는 난 일반 가세자다 이렇게 확정 지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일반 가세자였어요. 근데 일반 가세자인데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매출이 이제 8천만 미만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이 사람은 이제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를 하겠다 해서 또 통지서가 와서 이제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하고 그 다음 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간이가세자로 전환해서 좀 세부담이 경감이 되겠죠. 이렇게 매출액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 세금 계산서 안 떼도 된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정말 간이가세자인데 세금 계산서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는데요.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간이가세자서 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100만 원에다가 이제 부가세까지 보통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간이가세자에서 어차피 나는 부가세 10만 원을 더 줘도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면 건물주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돼요. 전 간이가세자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간이가세자도 10만 원 더 안 줘도 해당되는 임대료만 딱 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안 받아도 간이가세자 수준의 매출액이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10%를 주더라도 세금계산서 받는 것이 내가 추후에 어떤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는데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초반에는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나중에 내가 매출이 커지고 일반 가세 된다면 반드시 임대료 세액계산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율해서 요들 있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들이 넘나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과세 유형 전환 통지들이 오는데 나는 간이 가세자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래서 일반 가세 냈는데 간이 가세자 돌릴 수 있냐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사업자를 낼 때 사업자 등록 신청서 보면 굉장히 아래 칸에 일반이냐 간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간이 가세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무래도 간이 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거래처랑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큰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간이가세자를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행을 할 수가 없다면 거래처가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래처의 상황 때문에 일반 가세자로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간이가세 포기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가세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세무서에 가서 포기하겠다 라는 걸 쓰시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때는 또 포기한 만큼 3년 동안은 간이가세 적용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간이가세 포기 신청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간이가세자의 기준점이 연매출이 4,800에서 8,000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간이가세자의 세금 유지는 하되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출이 4,800 이상이고 8,000 미만이 이제 간이가세자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2021년도 7월 1일 이후에 그 공급가액분부터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만약에 내가 매출이 딱 4,800에서 8,000 사이다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 위주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자로 내실 때도 한번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간이 가세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되신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자 등록을 잘 하시고 중간에 전환되거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사후적인 문제점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